펜도슨은 우리 그 목젖 양쪽에 보면은 펜도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펜도슨이 만약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흡연, 음주로 인해서 암세포가 발생하고 커지면은 그것이 펜도슨 암입니다. 펜도슨 암인데 대개 보면은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물질을 느껴가지고 거울을 봐서 제가 발견된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냥 주류적으로 그냥 자라면은 그것을 이물질을 못 느끼고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음식 삼킬 때 어떤 불편함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그래가지고 면역과에 가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펜도슨이 어린 일들은 커서 잘 볼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그걸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잘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못 보겠는데 이 펜도슨 암은 다른 장기, 예를 들어 대장이나 위암이나 이런 작은 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빈도가 낮고 음식을 먹는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굉장히 그 나중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평소에 흡연, 음주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 만한 그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앓기 전에는 그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했다고 봐야죠. 예. 담배도 피시고 캔도 드시고 했는데 예. 사실 저는 이제 20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턴 시절에 이제 위 집안의 내력 비행 감염이 이제 걸려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았지만은 음주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거기 강경변으로 갔습니다. 강경변은 사실 군대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군대 이제 가갖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해보니까 강경변이다. 그래가지고 의병제대를 했고. 군의관 가셨을 예, 그렇죠. 군의관 가셨다가 간경변이 있어가지고 제대를. 예, 의병제대를 했죠. 예, 좀 쉬다가 이제 수련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악화가 돼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내려갔죠. 고향 내려가가지고 이제 철두철미한 시위요법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뭐 해도록 있는 거는 이제 안 하고 또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간에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뭐 식시도 좋아지고 이제 비행관 병원장은 이제 돌아섰는데 근데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암에 다시 걸리는 거는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좀 사실 많이 신을 저주를 할까 뭐 그렇게 5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절망감 때문에 내가 이제 강경변으로 인해서는 관리만 꾸준히 하면은 별로 그렇게 이제 몇십 년 살 수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했는데 이 암이 좋은 악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죽는다는 그 어떤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이 심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주 건실한 생활을 하신 건데 왜 또 암을? 음주 흡연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볼 때는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독 능력이라든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암이 빈돌고서 안 했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시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발견하고 바로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몸무게도 10kg 빠지고 15kg 이로 빠지고 방사선 치료 받다 보니까 이게 뭐 얼굴도 또 흑스러워 변했고 그 다음에 목도 이리 부었어요. 또 돼지 우리 목 살찐 돼지 있죠. 목이 이렇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부어 있어. 그게 한 1년간 가더라고.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5주 받고 한 달 정도 쉬다가 바로 이제 들어갔죠. 한사를 갔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환자들 오면 되게 보면 그 자그마한 시내기 때문에 이거 15만 원이니까 그 소문이 이제 의사가 이제 병이 암이 걸려 수술 받아서 하는 거 다 이제 알려졌으니까 내보고 잘 받았냐 걱정 의사 환자들이 걱정을 해서 환자들이 내보고 내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의사로서의 이 의사 짓을 해야 되느냐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보다가도 너무너무 가슴 답답해 밖으로 빛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게 2007년이었고 2007년 그렇죠. 예. 그게 3기였다고 3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건데 네네. 지금 건강한 목을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아, 좋죠. 예, 예. 네. 예. 전혀 뭐 말씀 네. 안 하시면 정말 지금 군대 가셔도 되겠어요. 네. 네. 아, 이게 다시 군대 지금 가요. 가셔도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건강하셨어요. 그 회복하신 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건강을 찾으신 건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식이요법을 좀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침에는 고구마 죽였습니다. 고구마 죽이요? 그래서 고구마 죽였습니다. 식이섬유가 예, 예. 고구마 예, 예.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야채를 많이 같이 익었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견과류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사과도 이제 그 강판에 갈아가지고 먹는 거를 안 먹었고 점심에는 주로 이제 채와 그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식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도 밥을 안 먹어요. 오로지 집사람이 해주는 것만 저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채소 잡채가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점심 메뉴에 그렇죠, 예. 가까운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잡채는 돼지고기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돼지고기를 안 넣습니다. 안 넣고 고기를 넣고 하면 닭가슴살. 그 다음에 야채를 많이 넣었어요, 야채를. 담백하게 해서 채소하고 예, 예. 야채를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네. 시금치, 당근 그런 것을 많이 넣었죠. 네. 그래가지고 먹고 저녁은 이제 오면은 저녁 오면은 죽 위주로 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주전부리 같은 거 저렇게 하고 싶으실 때는 구운 마늘. 구운 마늘을 이거는 이제 한 3통 정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었습니다. 구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 구운 마늘이 요즘 그 마늘철이 아직 조금씩 있는 마늘이 올 시기죠. 지금 요즘은 이제 마늘 그 장아찌, 네. 마늘 장아찌를 먹고 있습니다. 요즘. 이때 특별하게 마늘을 부어서 드신 이유는 있습니다. 마늘이 일단은 강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예. 지금 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알리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비타민 B와 결합해가지고 신진대사를 아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셀레늄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6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세균을 이제 잡아내고 죽이고 그 다음에 해독장을 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암을 이겨낸 식이요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활 곳곳에도 암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평범을 이겨낸 유문도 원장을 찾아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한 제작진. 이른 아침 잠에서 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텃밭을 일구는 거라는데요. 내가 여기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이 밭을 구입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되게 5시부터 시작하죠. 아니면 5시 반. 일반 농구면은 노동이죠, 노동. 이거는 뭐. 근데 나는 이거는 운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1시간 정도 하는 운동.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벌레가 먹은 기거든요. 벌레가 먹는데 우리는 약을 절대 안 쓰기 때문에 그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뭐, 이제 약을 몸에도 대화를 뜨거든 뭐. 대화를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이른 아침 텃밭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활기를 준다고 하네요. 밭에서 직접 따온 채소는 오늘의 반찬이 되는데요. 운동도 하고 싱싱한 채소까지 먹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 드디어 차려진 아침 밥상. 감사히 먹겠습니다. 유문도 원장의 식사에는 순서가 있다는데요. 가장 먼저 드시는 그게 뭐예요? 사과하고 당근 간 거죠, 당근. 우리는 이거 믹싱이 안 갈고 강판 직접 갑니다. 거기가 이제 영양소 이런 게 파괴가 좀 되기 때문에. 국 먹기 전에 먼저 이거를 저는 먼저 먹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또 포만감도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되죠. 식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갈아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다음으로는 고구마죽. 일단은 그 햇잎쌀하고 고구마를 먼저 갈아가지고 약한 불에다가 이제 그거를 끓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파라든지 당근 이런 걸 같이 이제 야채를 같이 섞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까지 얹으면 한 그릇으로도 영양 만점. 셀룰로스라는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이제 포만감을 많이 유발시킨다고 그러면 그래서 변비도 예방하고 소화도 보충시키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먹고 나서부터 그렇게 배탈이 안 온 적은 없어요. 암이 양심이 있으면은 좀 안쓰러겠죠. 이렇게 정성하게 하는데 어떻게. 암은 무슨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간경화의 편도암까지 생사의 기로를 2번이나 넘나들며 새 삶을 찾은 유문두 원장. 지금도 매일 환자들과 함께하며 희망을 주고 싶다는데요. 근데 지금 뭐 쓰고 계세요? 이 환자 볼 때는 뭐 가만히 있다니 그렇고 음악 들으면서 들을 수는 이상한 거잖아요. 뭐 의사가 소설을 쓰면 누가 쓰나 하는만은 저는 소설에 지금 쫙 빠져 있어요. 암 선고 후 두려움을 덜기 위해 쓰기 시작했던 소설. 그 소설이 어느새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에 빠져있는으로써 어떤 두려움과 그 다음에 희열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팍 빠져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졌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이 괜히 치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 밥 맛있게 먹고. 어느덧 점심시간. 근데 가방 들고 어디 가세요? 식당 밥은 대개 보면은 이제 조미료가 많은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집에서 검증된 것만 드시라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점심 즐기면서 밖에 뭐 산도 쳐다보면서 혼자서 먹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데요. 날마다 즐겨 마시는 물은 이제 야채물입니다. 야채물. 각종 이제 비타민이 많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야채물을 먹고 나서부터 변비가 거의 없었어요. 싱싱한 채소와 과일로 차려진 도시락. 암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사랑도 한 몫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시간이 날 때면 자전거를 즐겨 탄다는 유문두 원장. 아따 들어갔더라. 왜 이래 안 돼가지고 지나가면서 또 빨리 빠졌지. 그대로 가도 아이들 야 이거 때려가지고 니 하나라고 내가 뭐 핸드폰을 하겠나? 몇 번이에요. 듣고 하니까 친구 한 번에 힘들고 통하기 힘들어하니까네. 불편한 거 아는데 뭐 안 들고 다니니까 오늘 편해요. 뭐 전화가 안 오면 좀 기다리는 그런 것도 없고 많이 편해요. 또 대하는 사람하고 또 뭐 폰 신경 안 쓰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좋죠. 야 갑시다. 늘 여유를 갖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유문두 원장.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것도 자전거를 타는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요? 요즘 뭐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자전거 타고 나부터 이게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허리 근육이 강화돼가지고 허리 통증이 붙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심폐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호흡이 많이 좀 아팠는데 자전거 타고 나서부터 이제 호흡도 그대로 이제 옛날처럼 돌아왔고. 꾸준한 운동으로 작년에는 러시아를 횡단했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힘나는 데가 찾아오고 약간 그런 이야기 됐어요. 뭐탈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가득한 항암 밥상과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자 했던 강한 의지가 유문두 원장의 건강 비결이었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뭐 텃밭이 있네요. 네네. 예, 거기서 뭐 저 채소 가꾸고 이러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연히 되죠.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이제 5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그 노동이라 생각 안 하고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일도 하고 사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게 그때 그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어져고. 그 글 쓰는 것도 저는 소설을 쓰시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게 보통 뭐 의학서적들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왜 소설을 쓰시는 거죠? 암을 알기 전에는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일기장도 안 적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하고 이제 가만히서 잠들만 쉬고 그래서 내 각오를 한번 적어보자. 적어가지고 내가 이제 죽으면은 뭘 남길 것인가 애들한테. 그러면 이 각오를 적어가지고 조금 넘겨보고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가. 글쓰기가 참 좋았던 게 왜냐하면은 제 어릴 때 재밌던 이야기 그런 거를 글 쓰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래서 좀 적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주니까 재밌어요. 나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재밌다니까 내서 또 적었어요. 자꾸 재밌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마 숨은 재주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 과거에다가 그 다음에 소설가한테 좀 수림도 받고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 책도 이렇게 됐고
저 앞으로 계속 이제 내가 의사보다는 소설가로서 좀 더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병원 원장님이신데 병원 직원들한테 보여줬네요. 그럼 직원들이 잘 쓰신다고 그러지.